세상을 아름답게, 사람을 향기롭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초대석 지금 시작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김호운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 제 28대 예. 이사장님 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2월 10일에 이제 이 취임식을 하고 얼마 안 됐네요.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네. 전체 업무 파악하고 지금 이제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되니까요. 하나하나 파악하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사단법인 우리 한국문인협회는 창립 60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원이 15,700명으로 대한민국 최대 회원 수를 가진 문인단체입니다. 시, 소설 등 포함해서 10개 장르 문인들이 협회 회원으로 있죠. 전국에 지회, 지부, 해외 지회까지 합쳐서 약 200개 조직이 있습니다. 점점 이게 늘어나네요. 늘어납니다. 200개를 총괄하는 수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깨 엄청 무거우시겠습니다. 아유, 예. 문학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고 사람을 향기롭게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문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우리 인문학 아니에요. 그죠? 인문학 중에서 우리 문학이 첫 번째입니다. 문사철이라 보통 그러죠. 문사철. 그렇죠.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있어야 우리 인성이 완성이 되고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집니다. 그 첫 번째 우리 문학을 해야지 그 모든 사회가, 물론 경제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문학이 잘 돼서 우리 사회가 향기롭게 돼야 좋은 세상이. 제가 이 선거할 때 슬로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은 문학을 존중하고 문인을 존경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러한 사회가 되면 사회는 자연적이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물론 문학이 우위에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문학이 기초 인문학으로서 누구나 다 습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임기가 몇 년이실까요? 예, 4년입니다. 4년. 예. 하시고 싶은 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제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학을 존중하고 문인을 존경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선은 창작 활동이 활발해야 되겠죠. 그죠? 15,700명이 되는 많은 우리 문인들이 각자 자기 창작 작품을 잘 쓰셔야 되고, 그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또 우리 문학이 발전되고 사회도 그렇게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을 좀 만들어드리는 일인데, 그래서 발표 지면을 좀 넓히는 일을 제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면 응분의 원고료를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면 확보와 원고료, 그렇죠. 지급. 이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지 되니까 바로 그 창작 환경을 더 좋게 발전시키는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면서 원했던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 그렇죠? 문인으로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일 하시고 싶으신지요? 그런 다음에 우리 문학이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역할. 그렇죠. 문학이 우리 문인들끼리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와 사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전달이 되어서 그것이 향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자면 매체가 일단 서야 될 것이고 잘 돼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우리 더스토리 방송도 그런 일환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종이책 외에 바로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내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또 그러한 환경을 또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은 존중하고 문인을 존경하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딱 하나로 떨어집니다. 네. 존중과 존경. 예. 세상이 정말 존중하고 존경한다면 아무런 찔림도 또 찌름도 없을 것 같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의 문제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문학인끼리 그럼 우리 문학을 어떻게 하면 좀 발전하려면 통섭. 한국 문학을 통섭하자. 약간 생소하기도 해요. 아우른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작은 줄기를 하나로 묶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학계에서 시작한 일인데 그것을 제가 우리 문학에도 한번 차용하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10개 문학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문인협회에. 이 장르 벽이 너무 높아요.
장르마다 벽이 그 높다는 벽이 거죠? 높죠. 네. 장르가 분화되어 있는 것처럼 네. 보여지는 거죠. 네, 네, 네. 원래는 문학이라 하면 이 10개 장르가 모두 합쳐야 문학이 되는 거예요. 시와 소설, 수필 모두 문학이 한테 모여야 문학이라는 하나의 총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 독자도 있을 수 있고 소설 독자도 있을 수 있지만 문학 독자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도 소설을 읽고 아동문학을 읽고 소설가도 시를 읽고 아동문학을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자기 장르만 묶여서는 우리 문학이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네, 통섭이라는. 그게 통섭. 우리 문학을 좀 통섭하자. 왜냐면 우리 그 문단의 선배님들은 과거에 그렇게 해왔어요. 네. 뭐 소설을 쓰시면서도 수필도 쓰고 동시도 쓰셨어요. 시인이 동시 쓰시고 박목을 조진 선생님 훌륭한 동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언제부터 이게 딱 나눠가지고 마치 뭐 자기 영역을 고수하듯이 바로 이런 문단이 되어버리면 우리 독자들도 외면해요. 장르가 넘나들어야 된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딱 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저도 큰 욕심을 가지지 않고 그 방편을 찾아서 길을 열어서 시작을 하면 네. 다음에 이어서 언젠간 잘 되겠죠. 그죠? 그럼요. 시작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저는 욕심 안 내고 우선 시작을 하는 거를 해서 누군가가 또 완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일단 물꼬를 네, 터주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저도 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사장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꽃이 엄청나요. 인기가 되게 좋으셨나 봐요, 이사장님. 사실 그 이침식 때 꽃이 뭐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오고 지금 저기도 아까 보시면 아마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후보자가 꼭 승리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문학이 승리했다. 왜냐하면 저는 소설가잖아요. 네. 시인이 수도 많고 시인도 시조시인도 많고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아마 문학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저는 우리 회원의 승리고 우리 문학의 승리다. 그래서 겸허하게 그 회원들의 마음을 읽고 잘 꾸려가려고 합니다. 문학 존중이 예. 그러면 승리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문학이 중심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4년 동안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출발하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그렇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문인은 작품을 써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앞전에 또 문인단체 일도 하고 하지만은 매년 한 권 책을 늘 씁니다. 작품을. 이 문인의 표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우리 문학을 농사에 비유해요. 매일 써야 된다. 그렇죠. 매일매일 써야 됩니다. 농사 그렇죠. 짓듯이. 그렇죠. 저는 등단 이후에 제가 약속한 것이 하루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장을 쓰자. 석장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듯이 글을 예.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농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봄이 되었으니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네. 우리 협회가 네. 스타트를 잘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전 우리 이사장께서도 잘 해오셨기 때문에 그 잘된 부분은 잘 살리고 네. 또 다시 계획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은 또 바꾸고 우선 봄에 바로 농부가 씨앗을 잘 심어야 가을 수확을 하듯이 지금 요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예. 우선은 그 준비를 먼저 절실히 하고 제 개인적인 아까 창작 활동은 가외로 그렇죠. 우선 먼저 이제 그렇죠. 우선 네. 협회를 잘 꾸려가야 되니까 열심히 한 다음에 또 창작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 전에 작년에 이사장님과 인터뷰할 때랑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러운데 아니 편하게 대하세요. 장난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됩니다. 그러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문인협회 이사장이다, 부이사장이다, 회원이다 이런 것은 네. 소임을 맡겨놓은 거예요. 소임을. 그렇죠. 누군가는 한 분은 총괄적으로 그걸 해야 되니까 그거고 나오면 우리 전 문인이잖아요. 그렇죠? 동료들이니까 문인들이 모여서 잠시 일을 맡겨놓은 거예요. 벽이 없다 이거죠. 그럼요. 벽 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우리 회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지. 그냥 그것이 하나의 지위라고 생각하면 소통이 이루어지죠. 소통은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 중에서 쌍방역 소통이 이루어져야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양방향. 양방향. 그렇죠. 그래서 의견을 듣고 또 전달하고 이해하고 서로 이래야 이게 앞으로 나가지 일방으로 내려보내서는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통은 중요합니다. 예. 문학은 어찌 보면 사람의 이야기인데 네. 가장 나를 객관화시킨다면 김호은은 어떤 사람이다.
이쯤 되면 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절을 한다는 어려운데 우선 이제 문학이 하나의 삶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애초부터 그렇게 문학을 했던 거니까 네. 문학이 어떤 나를 뭐 권위있게 만들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선 사람이 자기를 완벽하게 완성해야 되는 게 무슨 중요하다고 저는. 나를 잘 다듬어야 된다. 그렇죠. 예. 작년 1년 동안 네. 이제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후보로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그래요. 사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선 첫 번째 우리 문단이라는 걸 새롭게 인지하게 됐고 늘 내가 몸담았던 곳인데 막상 내가 후보로 나와서 회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다녔보니 아 문단을 아직 내가 잘 몰랐던 부분도 많겠구나. 이미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잘 몰랐던 맞습니다. 부분이 막 보였던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우리 문인들은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우주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작품 세계를 창작하고 가시는 분들이라 이런 분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문인들은 사실 선거를 잘 못합니다. 문학을 해온 분이 어떻게 선거도 잘하고 행정 잘하고 이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선거나 행정은 아마추어인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는 엄청 프로가 돼야 돼요. 그런 훈련이 안 되면 우리 문인들의 마음을 못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 한번 치르면 우주 하나를 얻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이해를 하려면 그죠. 그래서 나 큰 공부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히려 개인적으로 예. 성장하는 계기가 그렇습니다.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제 개인적 문학적인 어떤 그것보다는 또 우리 문인들을 사회의 또 한 분들로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 부분이 또 한번 새로운 공부를 좋은 계기가 됐죠. 문학인 한 분 한 분이 우주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은 진짜 네. 존경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있어야만 존경해야 가능한 됩니다.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개인적인 의견들은 때로는 저와 상반되기도 할 수 있고, 그죠? 우리 사회와도 상반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본인만의 생각이지만 그 생각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개성을 일단 존중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합의를 해서 하나의 새로움을 창출해야지 뭔가 새로움을 가지고 그분은 틀렸으니까 이게 맞는 걸 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생명이 있는 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그렇죠. 희망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이 사장님은 이 출마 과정을 통해서 우주를 몇 개 우주를 얻었으니 훨씬 많이 성장하셨고 그 성장하신 걸로 우리 예. 이제 문학인들이 예. 잘 갈 수 있도록 그렇지. 기여를 하셔야겠네요. 예,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꿈을 잘 이루어서 우리 회원 한 분 한 분한테 좋은 영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아요. 예. 4년 후에 김호은 우리 문학인들이 네. 어떻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4년 후에. 한 인물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욕심을 가질 수는 없어요. 네. 시작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 좋은 일을 하자면 누군가가 시작을 해줘야 돼요. 말로는 뭐 얼마든지 떠들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서 그걸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시작하는 분이 욕심을 내서 내가 이걸 완성했으니까 훌륭하다는 소리 듣자 하는 생각을 하면 이걸 완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일을 묵묵히 하고 그 다음 지나서 완성될 때는 다른 분이 하시더라도 완성보다는 시작한 사람이었어. 그렇죠. 용기 있게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듣고 싶은 그래서 거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걸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꼭 그 욕심까지 가지면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향기롭고. 예. 제가 이제 컬럼을 보다 보니 장자의 빈배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네. 굉장히 감동을 먹었어요. 그렇죠. 예, 그 예. 얘기 좀 살짝 해주시죠. 예. 제가 이 선거 기간 동안 네. 인사를 할 때 그냥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문학 안에 작품이나 좋은 또 선지식인들의 얘기를 조금씩 넣습니다. 네. 그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매일매일 360대 만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죠? 그 힘들지만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냐면 제가 우선 공부를 하는 거니까. 네. 난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구나 하고 이것을 우리 회원들한테 전달하는데 그 장자의 빈배는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문학하는 분들이 좀 더 문학을 깊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언어로 대화를 해라. 상대의 언어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고 사물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장자의 빈배예요. 네. 장자의 얘기 속에 나오거든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배가 하나가 툭 자기 배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돌했으니까 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아무 장자지만. 뭐 야단치려고 뚝 나와보니까 배 사람이 없이 빈배와 부딪혔어요. 빈배를 보고 야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장자가 깨달은 거예요. 저기 사람 한 사람이 타고 있었으면 내가 화가 났을 텐데 사람이 안 탔기 때문에 화가 안 난 거예요. 상대방 언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내가 누구와 부딪히거나 내가 뭔가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야단치자고 욕하지 않게 하려면 나를 비우면 되잖아요. 그죠? 나를 빈배로 만들어라. 이것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겁니다만 어떤 지적인 오만이랄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모두 비워서 상대의 언어를 비운 배로, 빈 배로 상대와 대화해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거 참 심오해요. 우리 시대에 참 좋은 하나의 귀감이 되겠구나 하고 칼럼에 그랬었죠. 모든 세상 이치에 예. 다 제가 맞춰봤더니 퍼즐처럼 다 맞는 거예요. 장자의 빈배가. 그래서 이 이야기는 꼭 우리 시청자, 독자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또 좋은 예 하나 없을까요? 딜케 시인이 우리가 이제 시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소설가로도 훌륭한 소설을 썼어요. 말태의 숙이라는 소설입니다. 네. 그 문장이 굉장히 좋은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 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 우리가 서사 구조로 된 일반 소설을 보던 분들은 이것도 소설이야 이래요. 말태의 숙이는. 그래서 저도 처음 읽었을 땐 재미도 없게 그걸 팽개쳤어요. 네. 이제 요번에 세 번째 읽는데 이번에 문체에 폭 빠졌던 거죠. 이거 뭐냐, 파리라는 게 세계 유행 따라 사람들이 오고 많은 예술가들 오잖아요. 왔는데 그거는 파리가 엄청 좋은 화려한 걸로만 사람들 되게 생각하는데 이 릴케가 볼 때는 부조화한 거예요. 부조리. 부조리. 그래서 거기 표현 중에 문장 중에 뭐 어떤 게 나오냐면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나와. 근데 얼굴은 더 많다고 해요. 잘 새겨보세요. 그죠? 사람이 많은데 가면 써가지고 그렇죠. 얼굴이 두 개, 세 개가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가 되는 거죠. 네. 그죠? 그 하나의 얼굴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내용들이 그 안에 주제가 달려 있어요. 그죠? 이것도 좋은 사람이 얘기죠. 많다. 근데 얼굴은 더 많다. 릴케는 끊임없이 자기를 안으로 가두잖아요. 나르시시즘. 끊임없이 가두어서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얼굴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는 거죠. 네. 어떠십니까? 올해 개인적으로나 우리 무녀 목표가 단기적으로 있으실까요? 우선 이제 모든 변화는 느끼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정이 바뀌고 지평구가 바뀌어서 아무리 좋은 발전적인 일을 하더라도 회원들이 충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일에서 전혀 못 느끼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숙제이기 때문에 그 완급 조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고 싶은 일을 막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의 일에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조금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올 한 해는 그렇게 해서 우리 회원들이 28대 집행부의 어떤 변화를 알게 모르게 느껴서 연말중 가면 이렇게 바뀌었네 할 무렵에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죠. 왜냐면 이게 충격이거든요. 뭔가 변화라는 거는 충격이 오면은 그 변화의 효과가 반감이 돼요. 천천히 스며들 듯 해서 저절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우주라 그랬잖아요. 한 분 한 분의 개성이 훌륭하고 존중해야 되니까 이 15,000명이 넘는 회원들을 모두 한 그릇에 담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회원들에게 그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안충 네. 역할을 하시면서 슬그머니 변화됐구나. 이제 기대됩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예. 더 스토리 방송 윤구마의 명사초대서 이제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셨잖아요. 그래요. 우리 사장님은 어떠셔요? 저랑 또 이렇게 편합니다. 모닝 그렇죠. 이제 여러 차례 뵙고 이래서 이미 서로 이심점심으로 잘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좀 시트 없이 하잖아. 그죠? 예. 서로 다 소통됐고 앞으로 우리 더 스토리 방송이 우리 문학의 큰 전령사로
발전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아마 잘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목표를 거대하게 설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순간순간이 목표이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또 이사장님께서 더스토리 방송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러겠습니다. 이제 봄인데 그럼 이사장님은 봄 나들이도 못 하시나요? 예, 당분간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봄을 오래 간직하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고 바쁜 시간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리죠.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을 향기롭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윤구마, 출연에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제28대 김호은 이사장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